제가 지난 시간에 알츠하이머 치매와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병 발생에는 유전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환경이라는 게 바로 생활습관이죠. 치매도 예방 가능해요. 어느 정도냐면 한 40% 예방 가능한데 바로 생활습관 개선에 의해서 40%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치매 가족력 있고 걱정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검사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관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 베타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츠하이머 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기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뇌신경 세포거든요. 뇌신경 세포, 요게 막이에요. 세포막. 그러면 여기는 세포 바뀌고 위에 쪽은 세포 바뀌고 아래쪽은 세포 아니에요. 이 세포막에 이 세포막을 관통하는 단백질이 하나 있어요. 이게 APP라는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뭐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겠잖아요. 여기서도 뇌신경세포에서 시냅스 형성하고 뭐 신호 전달을 받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뭐 이제 장비 같은 거를 쓰고 이러면 닳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새 걸로 바꿔주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세포막 단백질도 마찬가지거든요. 쓰다 쓰다 이제 낡으면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세포막에 있는 걸 분해를 해서 어떻게 재조립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분해를 하는데 왼쪽 경로로 가서 분해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왼쪽 경로로 여기 부분을 이제 자르는 거예요. 알파 시크리테이즈라는 게 와서 여기 부분을 잘라주고 그럼 두 개로 나눠지고 밑에 있는 거를 다시 감마 시크리테이즈가 와서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이 두 개의 이제 최종 분해 산물들은 분해가 돼서 골지라는 곳에 가서 다시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APP가 분해될 때 오른쪽 경로로 갈 때 이때가 문제예요. 오른쪽 경로로 가면 베타 시크리테이즈라는 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윗부분을 잘라줘요. 윗부분을 자르고 그다음에 아까랑 똑같은 감마 시크리테이즈가 와서 이제 아까랑 똑같은 데 부분을 자르는데 이렇게 자른 문제가 뭐냐면 여기 생겨난 녹색 산물이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거,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네들끼리 막 덩어리져 가지고 이렇게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거 우리가 플라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질환 있잖아요. 가족성 알츠하이머. 가족성 알츠하이머 병은 이게 APP가 많이 생산되게. 그래서 얘가 많이 생산되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패스웨이도 많이 증가된 거. 이게 가족성이에요. 가족성 유전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산발성 유전자가 있잖아요. 산발성 중에서 산발성 중에서 A4E가 있었죠. A4E 중에서 엡실론 4. 이게 위험 대립 유전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A4E4가 약간 얘를 분해하는 역할을 가지거든요. 분해를 하는데 이 다른 대립 유전자 중에서 엡실론 1에서 3에 비해서 엡실론 4는 요거를 분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 엡실론 4가 있을 때는 알츠하이머병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예요.
아밀로이드 베타 한 개가 이렇게 한 개씩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이것을 모노머라고 하고 이게 여러 개가 뭉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뭉쳐 있으면 올리고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오른쪽 끝에 이쪽에 보셔서 아주 덩어리지게 되면은 피브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라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플라크가 생기게 되면 플라크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서 세포 밖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포 밖에 존재하면서 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막에 있는 여러 가지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해서 여러 신호 전달을 거쳐서 뭐 타우 이런 거에 가서 타우를 인산화시켜가지고 뉴로피브릴라리 탱글이라는 것도 만들고 산화 스트레스를 발생해서 신경 독성이 일어나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염증 과정을 조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알츠하이머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가 생성이 되고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알츠하이머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밀로이드 베타가 생기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지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는 걸까요? 그걸 확인했던 연구가 있었어요. 2024년에 NEJM에 나왔던 연구고요. 이 연구에서는 648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거고 648명에서 뇌척수액을 뽑았대요. 뇌척수액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얼마나 나오는지 요거를 2, 3년 간격으로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이 오른쪽 아래 그래프 여기 보실게요. 여기서 오른쪽 아래 여기 0점 보실게요. 0 여기가 알츠하이머 진단 시점이에요. 진단 시점으로부터 얼마 이전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대략 18년 전. 이때부터 아밀로이드 베타가 생긴다는 거예요. 관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인지 기능이 정화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가 6년이에요. 6년 전. 이때 6년 전부터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급기야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이 된다는 거죠. 이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이 대략 18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질병 전 단계를, 알츠하이머병 전 단계를 시사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아밀로이드 베타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죠. 그런데 이 연구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뇌척수액에서 측정을 했잖아요. 뇌척수에는 뇌랑 척수, 이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공간의 부분, 요게 뇌척수액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요걸 뽑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뽑냐면 환자가 왼쪽으로 모로 눕게 되면은 요 척추의 바늘을 찔러가지고 바늘 찔르면 여기 뇌척수액이 점점으로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져요. 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걸 받은 거예요. 이 뇌척수액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얼마나 많이 측정되는지 이걸 검사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뇌척수액을 검사하는 건 굉장히 침습적인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검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사실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뇌척수액 검사를 하다가 뭐 감염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요거는 연구니까 이렇게 됐고 우리가 실제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검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검사를 혈액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네. 그래서 혈액을 가지고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혈액에도 아밀로이드 베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혈액에서 측정하는 것들은 그냥 아밀로이드 베타 단량체 한 개만 있는 그거가 아니고 한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뭉쳐 있는 올리고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 베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고 아밀로이드 베타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정상인이랑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을 비교를 했을 때 혈액에서의 농도 차이가 확연히 나더라고요. 정상에서는 한 이 정도 범위로 나타난다면 대략 한 1까지 관찰이 되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한 여기 요 가장 낮게 나오는 분이 한 0.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0.8 정도 나오는데 거기부터 한 이만큼의 영역에 있어서 대략 2가 살짝 넘어가는 정도까지 범위가 관찰이 돼요. 그래서 확연히 다르죠. 이렇게 정상인과 환자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다르면 이거는 선별검사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정상과 알츠하이머 환자를 나누는 경계가 0.78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과 이 비정상의 경계가 이 연구를 바탕으로 0.78로 산출이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인지 기능에 따라서 인지 기능에 따라서 또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 이건 다 치매 환자거든요. 치매 환자에서 인지 기능에 따라서 범위 차이가 있는지를 점도표로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 점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아마 여기서 피험자 치매가 심해지는 사람들은 이제 피험자 수가 너무 적어지잖아요. 25명, 17명, 9명, 1명. 그래서 내려가는 걸로 보여지지만 이거는 사실 크게 큰 차이는 없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이렇게 대조군과 환자군 사이에 확연히 차이가 났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매 말고도 연구를 잘 살펴보면 나이가 있었어요. 정상 대조군은 60대였던 반면에 알츠하이머 환자는 70대였거든요. 나이에 의해서도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연구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 연구는 이쪽, 맨 왼쪽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두 개가 경도 인지장애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분들이 알츠하이머예요. 그러면 아까랑 좀 사뭇 다르죠? 아까 그래프에서는 정상인들이랑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랑 거의 안 겹쳤는데 이번 그래프에서는 한 대략 이만큼이 겹치잖아요. 변별력이 너무 갑자기 떨어지죠. 자,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한 거냐면요. 바로 나이에 있습니다. 아까 연구에서는 건강한 대조군은 60대였고 환자군은 70대였죠. 근데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한 대조군이나 환자군이나 다 70대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대조군, 여기가 건강한 대조군인데 73세, 평균 나이 73세, 경도인지 장애도 75세, 77세, 그리고 알츠하이머 디멘치아 77세. 이쪽 약간 나이가 좀 디멘치아로 갈수록 좀 더 많아지긴 하지만 나이가 더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 70대잖아요. 네, 이렇게 나이를 맞춰주니까 아밀로이드 베타가 관찰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꽤 많이 겹치게 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쌓이는 성향이 있구나. 그런데 그러면 여기 정상이지만 아직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는 없지만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로 진행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정상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정상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한 정상인 거죠. 정상. 그래서 이 검사,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 베타 검사를 하시게 되면 결과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78, 이 숫자를 기준으로 요거보다 낮으면 정상이 되겠고요. 요거보다 높으면 증가한 건데 특히 0.93, 이 수치보다 높으면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검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기 진단이에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알츠하이머병 일반적으로 진단되는 그 경과보다 훨씬 더 인지 기능이 망가지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 훅 쳐져서 알츠하이머병으로 가는 그래프를 위로 끌어당겨 주는 거죠. 그다음에 생활습관 관리 지표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은 되는데 뭘 뚜렷이 해야 될지 모르겠고 걱정되는 마음을 달래고 싶고 그러실 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서 검사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낮다. 정상 컷오프에 비해서 많이 낮다. 그럼 좀 안심하셔도 되시고 정상 컷오프에서 좀 가깝게 되거나 좀 높다 싶으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생활습관 관리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관리. 또 논문을 찾다 보니까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아까 아밀로이드 베타 이게 정상값이 0.78이었잖아요. 근데 0.78보다 낮은 수치에서 알츠하이머병이 진단된 사람들한테 약물 치료했을 때 효과가,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어, 이게 낮은데 알츠하이머병이 진단됐다는 얘기는 조기 진단이라는 얘기거든요. 조기 진단되었을 때 약물 치료가 반응이 좋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기 진단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커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 베타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매가 걱정이신 분들, 그분들은 이 검사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검사 수치를 보시고 이게 정상 범위 컷오프가 0.78까지였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들은 0.78 밑에서도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낮은 범위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 관리를 하는 게 치매 예방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